안녕하세요. 김호진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3 학생들을 당장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9월 달에 하게 되니까 올해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보니까 상을 어떻게 수상 실적에 대한 부분들 5개를 어떻게 추려서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제가 앞에서 이제 생기부에 관련된 비교과에 관련된 부분들 찍다가 시간도 뭐 그래 하나 정도 더 찍자 뭐 생각이 들어서 그냥 급하게 하나 찍는 거예요. 뭐 이거는 별로 제가 무슨 뭐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그러진 않았어도 아마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조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뭘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보니까 일단은 뭐 정시는 상관없고 5개를 넣거든요. 이 5개를 넣는데 보통 어떤 학부모님들이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A대학에는 이거 5개 넣고 B대학에는 이거 5개 넣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 올 거예요. 거기 보면 네가 한 학기에 상 하나를 적어내는데 어떤 상을 적어낼래? 라는 게 와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내가 생기부를 보고 내 상 리스트를 보고 그중에서 나는 뭐 적을 거예요 해서 그 5개를 정하면 그건 모든 대학에 똑같이 다 통용되는 거예요. 예, 다 그 5개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별로 다르게 넣을 수는 없고 단 하나 자신이 지정할 선택권은 있어요. 그냥 내가 이제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야, 이거 내가 그래 이거부터 얘기하자. 6개가 안 되는 학생은 어떻게 하냐. 슬프지 뭐. 정말 슬픈 일이지. 어쩔 수 없어. 그 학생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자, 그래서 뭐 당연히 자기가 한 학기에 6개가 아니라 5개지, 그지? 아, 이거 5개. 그러니까 3월 1학기니까. 당연히 다 넣어야 되지. 당연히 다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하나는 없어. 그러면 이 4개 다 넣어야 되지. 근데 앞에서 혹시 저의 그 생기부 비교과 전략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돌려막기를 하라고 했어요. 뭐냐면 이거 봐 얼마나 억울해. 지금 나는 5개 중에서 4개밖에 못 냈는데 1학기에 상이 한 4개야. 그리고 이거 하나야. 그러면 사실은 이게 5개 있는 것보다 더 많잖아. 그럼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요거. 그러니까 하나만 넣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얘네들은 생기부에다 넣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지금 고3들을 찍는 거라 고1, 2도 아마 볼 거예요. 그죠? 그런 학생들은 잘 보면서 미리 지금부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고1, 2 되면 수상실적도 2024년 폐지되니까 또 이것도 문제가 되네. 뭐 모르겠다. 그냥 알아서 해. 알아서 하고. 자, 어쨌든 지금 고3들은 어떻게 한다? 얘들을 돌려막기 한다. 돌려막기 하는 방법은 앞쪽에 나와 있다. 제가 그냥 더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제? 6개 안 되는 학생들은 고민할 여지가 없잖아. 행복하지 못한 고민이지. 행복한 고민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동영상 보고 끝내. 이제 공부해. 자, 이제 나갈 학생들 나가고 나머지 학생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제 6개, 5개 이상이 되는 학생들. 자, 이런 학생들. 내가 차별하는 거 아니다. 또 이거 가지고 또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자,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라는 건데 앞에서 얘기한 수상 돌려받기는 필수예요. 이거는 돌려받기 생기부를 꾸미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수상하지 않은 거 남은 것들은 꾸미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제가 정해줬어요. 그건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에 제가 살짝 훈수를 둔 거야. 이렇게 해라. 훈수를 둔 거야. 그래서 그거 잘 보고 돌려받기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전공적 합성은 최소 2개 이상은 넣었으면 좋겠다. 매 학기마다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 전공적 합성에 대한 부분들은 뭐 내가 여러 개 전공을 만약에 지원한다 그러면 그건 조금 좀 문제가 되겠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특정 분야 학과로 학종이라면 아마 그렇게 넣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공적 합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50% 정도의 비교과를 차지하고 있어요. 대부분 대학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상 5개 중에서 2개 이상 정도는 넣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2개 이상은 넣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희소성의 원칙을 고려해라. 이것도 당연하죠. 뭐 장려상 받은 것보다 대상 넣는 게 낫겠지. 이걸 뭐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너무 겹치는 상, 똑같은 상들을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무슨 최우수상이다. 그러면 그래 나는 이 분야에서 계속 최우수를 받았어 이렇게 넣는 건 좋아. 근데 뭐 장려상 이런 거 그걸로만 쭉 넣는다? 그건 조금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만 넣자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자, 기계공학과를 지원하는 경우 했어요. 얘가 상 받은 걸 보자. 1학년 1학기에 3개를 받았네. 수학경시대회, 통일글짓기, 교과우수상을 받았어요. 수학경시대회 장려상이고 통일글짓기는 대상이네. 오, 좋아, 좋아, 좋아. 그 다음에 교과우수상 국어사회를 받았어. 기계공학과 지원하는데 수학을 잘 못하는 모양이네. 자,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에 봤어. 창의실험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어. 교과우수상을 이제부터는 수학을 좀 받기 시작하네. 수학을 받았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교과우수상 2학년 들어서는 또 한국사를 받아서 좀 뜬금없다. 내가 이거는 가상의 학생이에요, 그냥. 그래서 한국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에 탐구 주제 발표에 대망의 대상을 받았네.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가 꽃인데 로봇 경지대회. 이거는 뭐 기계공학과랑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 이건 장려상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3학년 때는, 내가 기계공학과를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수학을 열심히 해서 그래서 교과우수상을 받았어요. 자, 이제 이거 5개를 우리가 추려야 되는데 1차를 보자. 제1원칙 내가 뭐라고 했었어? 보니까 전공을 2개 이상 넣으라고 했었어요. 그죠? 전공을 2개 이상 넣으라고 그랬어. 전공이. 그래서 여기 보면 전공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공 우수, 전공 우수, 전공. 그러니까 전공에 대한 여부에서 그냥 이건 그냥 우수한 거야. 이것도 그냥 우수한 거야. 근데 얘는 전공 우수야, 전공 우수야, 전공 우수야, 전공 우수야. 얘는 전공이야. 자, 이렇게 됐으면 3개를 한번 꺼내보자 라고 했을 때 3학년 1학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네. 왜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럼 얘는 동그라미 쳐야지 뭐 어떻게. 자, 이제 됐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전공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얘를 보면 탐구 주제 발표하고 로봇 경지대회가 있잖아. 근데 얘는 전공이고 장려상이니까 우수까지는 아니잖아. 근데 얘는 탐구 주제 발표는 전공 우수니까 이게 더 낫겠지. 그래서 이거 2개까지는 확정이야. 자, 그 다음에 전공을 뭘 넣을까 봐서 교과우수상에 대한 부분들 여기를 봤어. 여기 교과우수상이 있네. 그런데 이거는 여기랑 겹치잖아.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 넣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얘는 좀 빼는 게 좋겠다. 그럼 얘는 전공우수가 있으니까 요거 하나. 이렇게 해서 3개가 결정이 됐어. 전공과 관련된 부분들. 자, 그럼 이제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 뭐가 됐나? 1학년 2학기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쭉 가서 보니까 2학년 2학기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오케이 됐어. 그럼 남은 게 이제 2개 남았잖아. 얘는 교과우수상 한국사는 어쩔 수 없이 넣어야 돼. 왜냐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지? 이거 4개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3개 중에서 뭘 넣는 게 좋을까라고 봤는데 전공은 벌써 3개나 넣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통일글짓기. 뜬금없는데 이거 넣어도 돼. 괜찮아. 이거 대상 받은 거니까 이거 하나 넣어서 이렇게 5개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복잡한가? 나는 복잡하지 않아서 잘 보이는데, 그런데 또 제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자꾸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좀 정해주세요. 이러는데, 여기 또 보이지 않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정하는 게 더 좋아. 제일 좋은데, 지금 앞에서 얘기한 원칙들, 전공은 한 2개 정도 이상 넣고, 그 다음에 희소성의 원칙, 그 다음에 너무 겹치는 것들 중에 최우수가 아니라면 하나 정도, 이 3가지 원칙만 딱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 여기에서 또 기타 사항들이 있어요. 내신을 아예 안 보는 학교에 대해서 내가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한양대 학종이라든지 아니면 중대 탐구라든지, 중대 탐구도 살짝 봐요. 그런데 그런 학교를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성적도 우수하다라는 걸 살짝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교과우수상을 섞는 것이 좋겠다. 1개나 2개 정도 이상을 섞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정 학과를 지원한다면 인성 관련상을 넣는 것도 좋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학과야? 교육학과 이런데 교사로서의 자질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 정외과, 리더십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의치한 뭔가 이렇게 사회에 대한 어떤 헌신성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보건계열 이런 데는 인성이 좀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러면 그런 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 하나 정도를 끼워 넣는 것도 괜찮다. 그런 것들도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보통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있죠. 종합상이라고 해서, 정체를 모를 상이 있어요. 무슨 인재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받기가 힘들죠. 진짜 종합상이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그 학교명을 이렇게 쓱 지워, 무슨 인재상, 이거 제가 학교명 얘기할 뻔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우면 이게 정체 모를 상 같이 보이는데 대부분의 대학들 알아요.
예, 예. 그 종합상들에 대한 부분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얘네는 무조건 넣는 게 좋아.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희소성에 들어가는 거야. 예, 희소성의 원칙에 우선하니까 이런 부분들 넣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생기부와 중복될 필요는 없다라고 했는데 생기부를 바꾸든지 수상을 바꾸자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5개를 넣었는데 5개가 예를 들어서 수학 경시대 뭐 이런 것들 쫙 넣었는데 내가 보니까 수학만 쫙 다 했어. 예. 생기부에 다 수학만 관련된 걸 했어. 뭐 수학과 가려고. 그 다음에 보니까 수학 성적도 매우 우수해. 그러면 상을 좀 다른 걸로 좀 바꿔.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 또는 생기부를 좀 바꾸는 것도 좀 방법 중에 하나야. 좀 너무 전공적 합성만 이렇게 좀 강조하는 것보다 앞에서 얘기했던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들어가고 그리고 다른 희소성에 있는 상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넣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뭐 원서 접수가 얼마 안 남았죠. 지금 이제 3개월 조금 안 남았네요. 그죠? 3개월 안 남은 것 같은데 지금 시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활동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라 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전이 아니다. 이전 동영상이라고 해야겠다. 저는 금방 전에 찍었거든. 그런데 이전 동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할 때 이 활동보고서는 불법이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평가의 형식으로 제출해서 선생님이 어쨌든 빼먹지 않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수성들을 빼먹지 않게끔 하는 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과 얘기를 해서 선생님이 내라 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좀 제출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 우수성, 성실성, 전공적 합성 이런 부분들이 잘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요. 요 3가지 요소들이 매우 중요하고 이 요소들에 대한 부분들은 앞쪽에서 제가 비교과 어떻게 꾸밀 것인가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한 비교과 전략 반드시 다시 한번 봐요. 예, 제가 동영상 찍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비교과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뭐 구체적으로 제가 보기에 아마 그 이상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시간이 없으니 진로 선택으로 돌려막기가 가장 좋은 비교과 전략이다. 이거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진로 선택을 내신 과목으로 선택하려고 생각하지 마. 진로 선택은 뭐야? 비교과야. 이걸 비교과로 생각하고 비교과 전략으로 이걸 뭐 발표를 많이 해서 그래서 이걸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남는 거 어떻게 해? 자율활동으로 던져 넣어. 진로활동으로 던져 넣어.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 해라. 라는 거. 얘는 또 오기제를 반드시 확인해라. 라고 했는데요. 한 1000명 중에 1명 정도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이제 3학년 때는 보통 이제 연말에 2월 28일까지가 생기부 다 마감하는 건데 지금 선생님도 많이 바쁘셔요. 원서 상담도 해야 되지, 원서도 써야 되지, 뭐 이런 가장 바쁠 때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섞이기도 하고 3학년 때 그런 확률이 제일 많은 것 같아 보니까 막 섞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보니까 아예 막 텅 빈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엉엉 우는 학생들도 있었고 사실은 그래서 불이익을 받은 학생들도 제가 봤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 생기부는 자기가 원서 접수 직전에는 한 번 정도 확인을 하고 넣는 게 안전한 방법이다. 예. 자, 이제 끝났어요. 아무튼 원서 접수를 꽤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원서 접수할 때 이런 실수 없이 잘 지원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